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 관리의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TV,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가족, 친척, 친구를 비롯한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서 아이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서 아토피 피부염 관리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가 버려야 할 오해, 마음가짐, 태도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관리의 걸림돌, 그 첫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이 불치병이라는 오해입니다. 어릴 때 주로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신체를 방어하는 면역 조절 기능이나 피부가 아직 미숙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좋아지면 아토피 피부염도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개 돌 전후에 기승을 부리다가 2, 3세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10대 이후에는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며 유병률도 많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은 불치병이 아니라 잘 관리해주면 호전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간혹 나이가 들어서까지 심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도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전보다 나은 경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아토피 피부염을 빨리 해결하려는 조급한 마음가짐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적어도 2, 3년 이상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죠. 빨리 치료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조급한 마음이 잘못된 정보에 빠져들어서 치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증상은 꾸준히 관리하고 급성 증상은 나타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막고 아토피 피부염으로부터 아이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세 번째 걸림돌은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에 대한 거부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런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근본이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가장 효과적인 염증 치료제이고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다른 염증성 질환에서도 이런 병의 진행을 막고 완치를 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만 믿고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까지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약물은 염증성 질환에서 사용된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와 부작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와 달리 스테로이드 약제를 먹거나 주사로 장기간 사용하면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르거나 흡입하는 방법처럼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약제가 개발된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의 빈도가 높지 않고 피부염에 잘 듣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아이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걸림돌은 검증되지 않은 관리 방법에만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유행처럼 황토, 허브, 방향치료, 또 여러 종류의 목욕물 제조 방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치료법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관리 방법으로 인해서 증상이 심해지고 합병증까지 생겨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행되는 합리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이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만 매달리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걸림돌은 환경오염 문제의 소홀한 태도입니다.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세균 곰팡이 부유물, 진드기 등이 아토피 피부염 발생이나 악화에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된 아토피 피부염 전용 병실을 마련해서 관찰한 결과 심한 증상을 가지고 있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도 대부분 2, 3일 만에 빠른 속도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토피 피부염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의 치료뿐만 아니라 집안의 환경이나 대기오염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6번째 걸림돌은 잘못된 식품 관리입니다. 계란, 우유, 밀, 콩과 같이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식품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관성을 증명하지 않고 무작정 귀동량만으로 식품을 제한한다면 영양실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식품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의 제한은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을 기반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잘못된 식품 제한으로 인해서 영양결핍을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성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확인된 식품을 금지할 때도 금지 식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을 제공하고 균형 있는 식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토피 피부염이 불치병이라는 오해, 빨리 해결하려는 조급한 마음가짐,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의 거부, 검증되지 않은 관리 방법에만 의존하는 태도, 환경오염 문제의 소홀한 태도, 잘못된 식품 관리는 아토피 피부염 관리의 걸림돌이 되며 합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오해와 마음가짐을 버리고 의료진과 보호자가 함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 관리의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